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시부이 마호의 남편보다 조금 더 법니다입니다. 간단하게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은행을 다니다 결혼을 하며 사표를 내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와이프에게 남편이 돈 버는 센스에 대한 수업을 해주는 것을 통해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버는 센스, 돈 버는 능력은 학교에서 단순히 이론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부분 공감되는 단락들이 있었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확률이 99% 이상인 우리가 돈 버는 센스를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책 소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의 단절을 느끼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잘 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외부적인 요인인 것만 같아 불평불만만 하는 저자에게 남편은 수업 전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인데요. 목표를 확고하게 정해야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이 그저 앞으로만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앞으로만 가는 사람과 목표가 있어 잠시 샛길로 빠지더라도 목표를 향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후자라고 합니다. 저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앞을 향해 가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두렵다고 이야기하며 사회의 필요를 느끼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자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남편이 선생이 되고 저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불평, 불만만 매일 늘어두며 신랑 눈에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남 탓만 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자가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난 사수였다고 하며 많은 회사의 오너들과 접하며 기업과 CEO들을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돈 버는 센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쌓아온 재능, 스킬, 사람, 물건, 자금, 정보, 노하우, 아이디어, 발상 등을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바꾸어 세상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힘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 버는 센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나 돈 버는 센스는 있으며 자격증, 재능,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백날 모아도 결국 그 씨앗을 틔우지 못한다면 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꽃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돈 버는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남편은 저자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고 돈 버는 센스 트레이닝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자산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은 돈 버는 센스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돈 버는 센스를 기르기 위해서 경영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CEO가 될 만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가 경영자형 인재라고 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CEO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시각, 견식 같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의 경영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경영자의 시각을 가져야 하고 소비자 주도 시대의 도래와 돈을 벌기 위한 엄청난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 순종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회사는 당연히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경영에 대해서도 다루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돈과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경영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으나 단순하게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목표 대상인 고객이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 그로 인해 수익을 내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라고 하는데요. 씻어서 나온 쌀, 씻어서 나온 콩나물 등이 기존의 쌀과 콩나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사람들은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있으면 좋고 기쁘고 편리하고 불안이나 불만을 해소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센스를 위해서 시각의 변화, 분석력, 전달력,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의 변화라고 합니다.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시각,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잡무는 무조건 귀찮은 것이고 큰일을 해야 하는 나로서는 왜 이런 잡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소유자는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 하고 있는 잡무 그 자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단순 잡무라고만 생각하고 반복 작업이라고만 느껴진다면 그는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대한다면 그 일이 즐겁고 창의성을 불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돈만 번다는 인식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업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 기능은 적당히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고 주장한 독일의 생물학자 빌헬름 루 박사가 주장한 루의 법칙에 따르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사고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쓰면 쓸수록 발달되는 것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매체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을 때 사람들은 신봉하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질문의 기술 역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 도와준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표면적인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감정이 아무리 동요되더라도 우리는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행동에 반응하게 되며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 책에서 와닿았던 부분은 시간의 마법을 믿으라고 했는데요. 저자 역시 바로바로 눈에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마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진득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각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입니다. 성실함이 최고로 뽑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게 순응하고 일을 했던 사람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성실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순응하며 성실해서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모난 돌들 역시 회사에서 이제는 환영받는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것도 돈 버는 센스를 위해 필요한 시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남 탓을 하고 세상에 원망을 돌리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왜 내 앞에만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야? 나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기회가 오지 않냐는 불평을 늘어놓고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던 저자가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시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뿐 아니라 분석력, 전달력, 철학 역시 돈 버는 센스를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구도를 잡기 위한 분석력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경제가 모든 기사들의 필터가 되기 때문에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결산서를 보는 것 역시 경제 공부뿐 아니라 분석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달력 역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자기 PR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시각과 분석력, 전달력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솔직함과 겸허함, 자신만의 철학을 더해 진화하는 경영자형 인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남편에게 경영자형 인재가 되기 위한 돈 버는 센스 트레이닝을 받아 향수 매장의 판매원에서 증권가의 판매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받아 자신이 배운 경영자형 인재가 되기 위한 돈 버는 센스 트레이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더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이디어, 재능 등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자산을 축적시키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자처럼 세상에 불평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상태를 보고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시부이 마호의 남편보다 조금 더 법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